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희입니다. 지난 첫 방송 캘리포니아 편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리핀 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마닐라 무역관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다시 돌아오신 이민주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필리핀 마닐라 무역가에서 근무하고 이번 1월에 본사로 귀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제품 장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필리핀 음식은 저희 한국인들은 좀 많이 생소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 한국 분들이 필리핀 음식을 잘 모르시는 건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 세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중국 음식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되게 복합적인 문화가 섞인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이 아시다시피 약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열대 과일, 코코넛, 망고, 그리고 피시소스 이런 다양한 열대 과일이나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돼지고기 조림, 아도보 이런 음식도 있고요. 그 태국의 똠양꿍처럼 시큼한 국물 음식인 시니강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드시는 닭다리 바베큐인 이나살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기 돼지 통구이, 레촌구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볶음면, 빤싯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이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된장찌개 먹듯이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떤가요?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도 음식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고 큰데요.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 세계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2,0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고 또 20만 개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이 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필리핀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 1억 1천만 명의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 연령이 20대 중반으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필리핀 유명 프랜차이즈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필리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바로 졸리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졸리비는요, 필리핀의 바로 그 치킨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이 졸리비는 사실 1975년에 길거리 아이스크림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내에는 이제 약 3,000개 졸리비 매장이 있고요. 이 졸리비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졸리비 푸드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사 아래는 19개의 하위 브랜드들이 있고 또 이 하위 브랜드들을 다 합하면 약 전 세계 32개국에 9,700개의 매장을 가진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졸리비 그룹에서 저희 한국의 컴포즈 커피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핫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그냥 졸리비 하나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맥도날드도 그 졸리비를 이길 수 없는 로컬 브랜드를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그 마닐라 무역관에서 졸리비를 직접 다녀오셔서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네, 지금 촬영 시작했고 지금 매우 어색하죠. 우리 직원들. 근처에 여기 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하셨던 직원들이시겠네요. 저기가 저희 무역관 건물이에요. 제가 시그니처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졸리비의 시그니처 캐릭터고 저 아이가 이제 매장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진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졸리비가 좋은 점이 저렴해요. 세트 하나에 100페소, 200페소 선이기 때문에 점심 때 이제 직원들이 내려가서 한 음식이 있는데 버거 스테이크라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함박 스테이크에 그레이비 소스를 뿌려놓은 거고요. 이제 이게 필리핀의 소울푸드인 치밥. 보시면 지금 치킨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치킨 옆에 저기 스파게티 보이시죠? 네. 저게 또 졸리비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데요. 저기에 들어가는 케찹이 필리핀에만 있는 케찹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케찹이 토마토 베이스의 저희 이제 먹어 얌 먹어. 케찹이지 않을까요? 그쵸? 네. 땡!
저도 가서 알았는데요. 바로 바나나 케찹입니다. 이게 필리핀에 바나나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바나나로 케찹 맛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바나나 케찹이 필리핀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졸리비 스파게티도 그 바나나 케찹을 통해서 이용해서 만들어서 단맛이 나요. 절리 스파게티는 이제 일반 토마토 스파게티와 다르게 바나나 케첩을 베이스로 한 단맛이 강한 스파게티, 졸리비 스파게티, 그리고 치킨, 제일 유명한 치킨이고요. 깃발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저기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게 이제 밥. 이거 아침에 졸리비 오면 갈릭밥 핫도그, 나오는 거 알죠? 졸리비 스파게티, 맞아. 저게 밥입니다. 밥. 그래서 네, 그리고 졸리비는 버거도 졸리비 맛있어요. 하면 빼먹을 버거도 수 유명하고요. 없는 파인애플 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리프레시한 이 더운 날씨에 꼭 먹어주면 네, 저 그레이비 소스가 필리핀의 국민 소스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고추장, 된장과 같은 역할인데 뭔가 그리고 섬세하죠? 이게 반찬처럼 저렇게 먹는 게 이제 필리핀식 치밥. 우리 민지 대리. 잘 먹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던데 졸리비의 성공 비결은 어떻게 될까요? 졸리비의 성공 비결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인 것 같습니다. 졸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치킨 하나, 밥 하나가 한 120페소에서 150페소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것도 좀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저렴하네요, 굉장히. 그쵸. 네. 내가 한 끼 아주 배부르게, 그것도 밥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덩이와 밥 한 덩이, 이게 한 세트인데요. 졸리비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먹는 게 졸리비의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이고, 또 이 시그니처 메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놀랍게도 맥도날드라든지 KFC,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도 필리핀에서는 치킨이랑 밥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KFC 그런 데들도 필리핀에서는 자신의 제품을 현지화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런 졸리비의 성공 사례들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우리나라는 핵가족인데 거기는 대가족. 오히려 한국은 지금 1인 가족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여전히 대가족이 추세인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사, 외식도 대가족으로 다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졸리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패밀리팩입니다. 패밀리팩이라고 하면 이게 뭐 1인분씩 파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이제 싸게 많은 양을 판매하는 그런 팩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렴하게 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외식 문화. 그게 바로 졸리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도날드나 KFC, 버거킹 같은 글로벌 패스트푸드점들도 이것마저도 따라서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국 기업들도 필리핀에 진출할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점들을 꼭 유의하면서 좀 진출 전략을 세워야 되겠네요. 오,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에서 나가시는 브랜드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1인 가정이 많고 혼자 소비하는 혼밥도 저희는 잘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계속 메뉴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것보다는 필리핀을 외식하면 다 같이 이제 즐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아니더라도 친구들도 10명 이상 여러 명이 모여서 뭐 주말 저녁, 토요일 저녁 파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출하시는 기업분들도 꼭 패밀리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단체 파티팩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졸리비가 필리핀 내에서의 성공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해외 진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좀 공격적으로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초기에는 생각보다 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많이 이제 좀 철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졸리비가 다시 해외 진출 전략을 세우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는, 해외 진출을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좀 진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필리핀에는 OFW라는 게 있는데요. OFW는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약자인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노동 필리피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OFW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전체 필리핀 GDP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이 OFW들이 벌어오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나가 있는 그 국가를 타겟으로 졸리비가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저도 필리핀 있을 때 한식당을 엄청 갔었거든요. 그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이 OFW들이 자주 있는 미국이나 중동 중심으로 이 나가 있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졸리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졸리비가 해외 진출에 점점 성공 가도를 달리고, 현재는 졸리비 푸드그룹이 전 세계 이제 5위, 6위권까지 하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졸리비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필리핀 가정식 프랜차이즈인 마남입니다. 네, 마남. 조금 이름이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어떤 프랜차이즈인가요? 마남이라는 브랜드는요, 바로 필리핀 퓨전 가정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퓨전 필리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도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의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무역관 바로 앞에 마남이 있어서 점심 때 종종 가서 먹고 했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이제 필리핀식 소개시켜 드릴 때 저는 꼭 마남을 가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우리 무역관에서 또 마남 브랜드 점포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저녁이네요. 인테리어가 예쁜데요? 그쵸? 저렇게 이제 대기줄 모아. 필리핀 음식 하면 이렇게 열대림이 우거진 전통 사람 인테리어 무슨 많이 일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렇게 모던하고 퓨전한 분위기라서 이게 바로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마남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받아서 저희 어떻게 메뉴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퓨전 필리핀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전통의 맛은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큰 거부감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필리핀 음식점이에요.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 지금 밥이 보이시죠? 조그만 걸로 시키길 갈릭 잘했다. 라이스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모든 음식에 쌀을 저렇게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쌀이 주식의 문화인데, 아까 치킨도 밥이랑 먹었잖아요. 시식이랑. 그래서 필리핀 아, 음식도 시식 저렇게 나왔네? 약간 우리나라 반찬 문화처럼 필리핀 음식과 밥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저게 제가 말씀드린 시니강인데 아주 시큼한 맛에 중독성이 강한. 네. 오, 저 뭐죠? 오, 다양하게 시켰네요. 빙수? 이런 거. 면을 튀겨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니까 회 밑에 놓는 그 천사채처럼 생겼어. 이게 면이에요? 네, 맞아요. 면을 튀긴 거. 이 소스를 보면 면이 쫄깃해져요. 저게 원래 왜 퓨전식이냐면, 보통 빤싯은 볶아서 나오거든요. 면을 볶아서 나오는 게 빤싯인데, 저기는 저렇게 좀 튀겨서 소스를 붓는 형태의 퓨전 빤싯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관광객 같긴 해요. 저 빤싯은 우리나라 신라면처럼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인스턴트로도 먹고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까레까레, 얘는 시니간, 얘는 피시, 크리스피 파스타, 이제 족발 튀기기, 얘가 빤시. 맛집이에요. 저희 음료로 망고하고 포멜로 쉐이크를 시켰는데, 여기 보이는 알맹이가 사고라고 그 개구리 알이에요. 개구리알 젤리. 약간 그거죠. 그 펄. 그리고 얘는 국수 판단이어서 네, 저거는 이제 필리핀에 더 많이 나는 코코넛으로 만든 음료들이고요. 이게 오늘의 갈릭 라이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노란 이제 저게 까레까레, 땅콩 소스로 만든 까레까레고요. 그리고 옆에는 다 먹었네요. 잘 먹네요, 잘 먹어. 잘 드신다. 역시 맛집이네. 맛집이에요, 저기.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살짝 힙한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네. 그럼 마남의 장점은 혹시 뭔가요? 첫 번째로는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다 필리핀? 그럼 마남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마남은 이제 김밥 천국 정도의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김밥 천국과는 포지셔닝은 다릅니다만 그 정도로 메뉴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던 필리핀 음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이가 네. 뭐 아도보, 레촌? 이런 거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리핀에 가셔서 음식이 궁금하다 하시면 마남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드실 수 있고 또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방금 졸리비 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데요.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메뉴를 고를 때 S, M, L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의 사이즈를 제가 3단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은지 혹시 유추 가능하실까요?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맞아요. 그 필리핀은 이제 가족 단위의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외식 문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점심 때 둘이 갔을 때는 뭐 S나 M을 시키는데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파티 형식으로 갔다 하면은 L, 이제 라지 사이즈를 시켜서 막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고요. 네, 마남은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메뉴도 다양하고 이렇게 양 조절도 주문할 때 또 할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조금 뭔가 특이한 그런 메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남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군데 더 이제 준비를 했죠. 콘티스 베이크샵.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졸리비에서 치킨 드시고 또 마남에서 필리핀식 드셨으니까 디저트를 드셔보실 차례인데요.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디저트 가게 콘티스 베이크샵입니다. 필리핀에서 좀 유명한 그 작물이 하나 있는데 우베라는 거거든요. 이 우베로 필리핀에서 많이 나는 우베로 만든 우베 케이크,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망고 케이크, 이 우베랑 망고를 합쳐서 환상의 맛을 내는 우베 망고 케이크까지 다양한 필리핀 원산지 작물이나 과일로 만든 케이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콘티스 베이크샵은 그 마닐라 무역관에서 추천해 준 곳인데요. 저희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콘티스 베이크샵도 그 일반적으로 이 필리핀 내에서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무역관에서 생일 파티할 때는 늘 저 콘티스에서 케이크를 시켜서 먹었고요. 그 콘티스는 사실 저렇게 가서도 많이 먹는데 실제로 필리핀에도 배달 문화가 엄청납니다. 저 보이시죠? 보라색. 그게 네. 우베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홀 케이크도 팔고 보시면 사이즈도 다양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 아래에 엄청 큰 케이크들이 있는데 저것도 보통 패밀리나 파티팩으로 파는 케이크입니다. 엔사이마다 엔사이마다는 필리핀 치즈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얘랑 뭐가 달라요? 치즈가 다른데 여기에는 좀 짭짤한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좀 달달한 치즈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엔사이마다 치즈롤. 그리고 이거 아사도 롤은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간. 약간 우리나라 호빵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다 일반적인 그냥 페이스트리. 근데 저희 보시면은 매장에서 저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늑하죠? 그리고 이 콘티스가 굉장히 성장해서 레스토랑까지 차리는 열었거든요. 너무 아늑해서 회사 가고 싶지 피자 않네요. 드시고 저기서 디저트까지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를 가야죠. 보시면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하게 방금 보셨던 마남이랑 좀 비슷한 걸 보실 수 네. 있는데요. 저런 깨끗하고 깔끔한 모던한 분위기들이 요즘 필리핀에서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게 우베 케이크예요. 타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보랏빛이 더 도는 엄청 맛있는 그런 고황작물. 고황작물이요? 고황작물. 맞아요. 맛은 고구마랑 좀 비슷해요. 네. 타로, 고구마, 우베. 구황작물. 네, 구황작물과입니다. 콘티스의 시그니처 케이크. 가운데는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고요. 망고. 드레이함이라는 약간. 네, 저게 망고 케이크인데요. 안에 망고가 가득 들어있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 단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스위츠를 꼭 먹는데, 밥을 먹고 꼭 디저트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꼰티스 같은 베이크샵이나 디저트샵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좀 진출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가면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많이 먹잖아요. 국민 음료. 근데 필리핀에서는 단 음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도 뭐 꼭 바닐라 라떼라든지 아니면 크림이나 휘핑이 많이 올라간 단 음료를 많이 먹고 디저트도 굉장히 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탕의 나라, 이렇게 스위트의 나라인데요. 이런 디저트나 스위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진출하시면 그 필리핀 분들은 이거 너무 안 단데? 싱거운데? 밍밍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진출하시는 분들께서 현지 직접 다녀보시고 당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로컬에 맞춰서 진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민주 과장님 나오셔서 너무나 좋은 정보 많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유의해야 된다. 이런 점은 꼭 전략적으로 참고하셔라 라고 총 정리를 좀 한번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필리핀은 대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대가족 외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진출하시는 분들께서는 파티팩이나 패밀리팩 같이 좀 큰 메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 그리고 가격 포지셔닝을 조금 더 생각보다는 낮게 두셔야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필리핀에는 unlimited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리필 문화인데요. 생각보다 길에 보시면 이렇게 언리라고 써져 있는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리필집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삼겹살 무한리필집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분들은 전 세계에서 SNS 사용률이 약 탑3 안에 드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이용료가 엄청 싸요. 마케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세 가지 플랫폼들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분들은 밥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쌀이 주식인 문화인데 치킨에도 밥을 먹고 그 필리핀 음식에도 밥을 같이 드시듯이 필리핀 식당에서는 밥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쌀을 넣어서 메뉴에 넣어 주시고요.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제 세계 7위권이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0%씩 성장한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필리핀 프랜차이즈 시장 내에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분들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만한 시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동남아 문화권에서 좀 공통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날씨 때문에 그 쇼핑몰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나 이렇게 외식 문화라든지 쇼핑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진출하시는 우리 기업분들께서도 이렇게 한국처럼 길거리 상권이 아니라 몰에 입점하시는 걸 목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몰에서 직접 F&B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의 F&B 팀들과 접촉을 하셔서 그 몰에 바로 입점하시는 것도 진출하시는 좀 빠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민주 과장님 너무나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